지난주 정부가 투기 세력을 막고 집값을 잡겠다면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율을 대폭 상향하고 또 등록 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710 대책을 발표했죠.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는 건지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대책은 이제 다주택자 부담을 늘리고 이제 단기 매매로 인한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인 이 징벌적 과세가 핵심입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6%로 현행 2배, 또 취득세는 3주택 이상의 경우에 최대 12%까지 3배 인상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 3주택 이상의 경우 30%포인트 늘린 72%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 다주택자의 세금 폭탄이 예고됩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30억 원 아파트의 경우에 종부세가 약 3,800만 원 정도, 시가 50억 원이면 약 1억 원 이상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2배가 넘는 수준의 인상입니다. 양도세도 대폭 늘어납니다. 내년 6월 이후에 이제 양도 차익으로 3억 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1억 3,090만 원만 내야 됐었는데 이제는 2억 2,907만 원으로 74% 늘어나고 1년에서 2년 미만 동안 보유했을 경우에는 52% 증가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세부담을 크게 늘리는 건 다주택자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갖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건은 실제로 이런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것이냐일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정부는 일단 세부담을 이제 늘어난 만큼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현 효과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의 경우에는 이 내년 6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약 1년간 이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좀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좀 시장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종부세율 이 인상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급격하게 매물 출회로는 번지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내년 상반기는 돼야 이 주택 구매가 좀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또 양도세와 취득세 등 이 거래세가 늘어난 만큼 주택 순환 주기가 상당히 느려지기 때문에 이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이 매각 대신에 증여가 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 표준 30억 원 초과의 경우에는 이 증여세 최고세율이 50%인데 현행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차라리 파느니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증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증여 시 이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좀 높이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또 여기에 대한 후속 대책이 나올 경우에 뭐 땜질식 처방이다라는 비판은 피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그 등록 임대사업자 폐지 결정이었는데 이거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등록 임대사업자가 이제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논란이 일면서 이제 정부도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8년제도 사실상 민간 임대 주택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대 의무 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가 되고요. 다만 임대 의무 기간 종료 전에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를 원하고 임대료 증액률 5%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켰을 경우에는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좀 갑작스럽게 결정된 만큼 시장 혼선과 좀 일부 사업자들의 피해도 우려가 됩니다. 말소 신청에 따라서 이 등록 임대가 일반 임대가 되면서 세입자의 경우에는 나중에 보증금이 인상될 리스크가 있고요. 또 등록 임대 사업자도 마찬가지인데요. 4년 단기 임대 등록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5년을 충족하면 받게 되는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혜택도 못 받게 되므로 이 수억 원씩 손실을 입는 상황도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분기 전국 누적 등록 임대 사업자는 51만 명 정도 되고 또 등록 임대 주택은 156만 가구 수준인데 또 신규 사업자는 당분간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당분간은 또 아파트 임대 사업이 가격이 위축하고 이 같은 규제가 계속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규제 일변도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냥 공급을 살고 싶은 지역에 많이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신혼특별,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전용 대상을 원래는 공공에서 민간까지 늘리고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도 좀 대폭 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들이 좀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좀 의견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번 대책에서 이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는 빠졌기 때문에 대책은 빠졌기 때문에 좀 반쪽짜리 대책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 정부는 이제 부총리 주재로 주택 공급 확대 TF와 또 국토부 주도의 실무기획단을 구성해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 고밀도 개발 등 이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좀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도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저번 주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아무래도 가장 큰 요소가 공급 부족인 만큼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지 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해 좀 대규모로 이 민간 분양을 시장에 좀 흘러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